핵심 이론 06 원자, 분자 및 이온 두 번째 분자와 이온입니다. 분자는 개념적으로 보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순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분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질의 어떤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순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빵이 있습니다. 빵을 계속 잘게 잘랐을 때 빵일 때까지가 분자고요. 어느 순간 잘랐더니 빵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게 뭐 돌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그게 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자는 이제 크게 단원자, 이원자, 삼원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함께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자는 한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제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다른 물질이랑 반응할 이유가 없죠. 체외각 전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원소들은 다 단원자 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형태의 그 분자들이 이제 이원자 분자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형태죠. 그래서 질소, 산소, 염소, 플루오린 얘네들은 이제 두 개가 되면 체외각 전자를 좀 안정하게 이온 결합을 하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돼요. 삼원자 분자는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여기 두 개죠. 여기 안 써 있지만 하나가 있죠. 더하면 세 개죠. 여기 세 개입니다. 여기도 한 개, 두 개, 더하면 세 개. 그래서 세 개로 이루어졌을 때가 삼원자 그 이상이 다 고분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그 분자들의 어떤 정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분자량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분자량은 원자량이랑 똑같습니다. 다 그램 퍼 몰로 표시를 하는데요. 분자량 자체가 원자들이 조합된 거니까 그 안에 포함된 원자의 양을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1 곱하기 2, 16 곱하기 1 하면 18g 퍼 몰이 되겠죠. 다른 물질을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이산화탄소를 한번 해볼게요. CO2가 있죠. 요게 12, 요게 16인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2 더하기 12 하면 44g 퍼 몰, 즉 1몰이 44g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램 분자량 1몰 분자 무게로 표현을 한다. 얘네들은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뭐 앞에서 다 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온. 이온은 다 이 원자나 어떤 그 뭐 분자 형태 위에 이렇게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양이온,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음이온입니다.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이유는 전자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원래는 수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려보면 원자의 모형을 여기 이제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 있고 그리고 중성자 있고 양성자 하나니까 밖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날아가 버린 형태가 바로 수소이온입니다. 사실 화학적으로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전자가 하나가 없고 이 수소가 전자가 아예 없는 형태잖아요. 이런 상태는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과 같이 반응해서 생성하는 옥소늄 이온 형태로 존재를 바로바로 하는데
네,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얘는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예, 수소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를 잃은 거고요. 칼슘 2 플러스는 전자 2개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체각전자가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음이온은 반대로 이제 전자를 얻으면 얘네가 만족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플루오린은 체각전자 껍질 2개 있고요. 또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네, 7개인 7개입니다. 7개인 상태에서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들이 전자를 얻으려는 힘과 그리고 이제 잃으려는 힘, 네,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물질에 따라, 그러니까 원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강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전기음성도가 약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지 않았을 때 이렇게 플러스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라디칼은 이제 원자단이 전자를 띠는 형태다. 홀전자를 띠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NH4인데 플러스, OH인데 마이너스. 이 라디칼의 특징은 빨리 이 플러스 상태나 마이너스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반응이 큽니다. 네. 그래서 다른 물질과 최대한 빨리 결합하면서 이 라디칼 위에 붙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1번. 3원자 분자가 아닌 것은 계산해보면 아르곤은 단원자죠. 얘는 비활성 기체라 답은 1번이고요. 네, 오존 3개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3개, 물 3개. 그쵸? 자, 2번. 질산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요 화학식을 보고 원자량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원자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쉬운 원자량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H가 1, N이 14, O가 더하기 16 곱하기 3. 네, 하면 이게 48이죠. 더하기 14 더하기 1 하면 62, 63.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을 조제하려고 한다. 과망간산 칼륨 화학식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K, M, N, O 입니다. 그럼 얘의 분자량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각각의 분자량을 원자량을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칼륨이 39, 망간이 55, 그리고 산소가 16인데 4를 곱하면 6, 4, 24, 64죠. 그래서 각각을 더했을 때 값이 끝자리만 한번 볼게요. 4, 5, 9죠. 9, 9, 18, 8이네요. 그러면 158이 나온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6-4번. 0도씨 1기압. 자, 이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네, 표준 상태의 부피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스탠다드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상태에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모든 기체는 표준 상태일 때 1몰의 질량은 이제 원자량 또는 이제 분자량, 원자량 그램만큼 있고 그 부피는 22.4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1몰일 때 그
원자나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표준 상태일 때 이게 0도씨 1기압이죠. 1기압. 네. 일때 1몰의 기체는 질량은 원자량 또는 분자량 g만큼 있고, 부피는 22.4리터만큼 있고, 그리고 그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여기 보세요.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22.4리터 속의 수소 분자의 수는 얼마인가? 답은 3번이고요. 요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MgCl2 2몰에 포함된 염소 분자는 몇 개인가? 이게 2몰이잖아요. 네. 그러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시면 돼요. 1몰일 때는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째 문제. 수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면 요거는 1몰. 요 숫자를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암기해 주세요. 네, 아무튼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인데 얘의 질량은 수소 분자니까 수소는 분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원자량 얼마죠? 1이에요. 1 곱하기 2.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럼 1몰당 2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7번. 요소 비료 중에 포함된 질소의 함량은 몇 %인가? 이 문제는 우선 요소 비료의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요소 비료는 이런 화학식을 지닙니다. 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각각의 원자량을 계산을 해서 분자량을 구해보면 12죠 플러스 16 요 각 양입니다. 여기에 60g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질소의 함량은 몇이냐? 질소는 분자체로 존재를 하니까 N2가 되겠죠. 그럼 14 곱하기 2는 28이 되고요. 그러면 28g이 60g 중에 몇 %냐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64, 24 그리고 4, 6, 7에 42 7이 아니라 6, 6에 36 뭐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6.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화학식과 화학반응식 원작가와 당량. 우선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작가는 특정 원소 한 개가 특정 원자 몇 개와 결합하는가를 보이는 수라고 나와 있는데 원작가는 약간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기음성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요. 최외곽전자가 옥텟 규칙에 의하면 8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그 힘에 따라서 전자를 땡겨오거나 잃었을 때 8개가 되는 것을 만족하려는 경향으로 가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이제 적을수록, 즉 1족, 2족으로 되면 될수록 전자를 날려보내야 원자가 최외곽 전자가 8개를 만족을 하게 되고 원자가가 이제 4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전자를 받아야 최외곽 전자가 8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나트륨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3개죠. 근데 체각 전자가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얘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전자를 7개를 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하나를 날려보내거나, 하나를 날려보내면 여기에 전자가 8개가 있어서 네,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합니다. 전자를 7개를 받으면 네, 또 체각 전자 3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7개를 받는 것보다 좀 더 쉽겠죠. 네, 그래서 1쪽은 양성 원자가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음성 원자가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네, 이렇게 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네, 이 양성 원자가와 음성 원자가를 좀 아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암기하셔야 될 그 원자가 기준 물질이 있어요. 네, 수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잃어버려요. 네, 산소는 보통은 다 전자를 2개를 넣습니다. 이 2가지만 확실하게 아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계산을 할 때 산소를 기준으로 다른 물질들을 계산을 하거나 또는 수소를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산화수를 계산을 하시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이지만 산소가 유일하게 전자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산소가 플로린과 만나면 전자를 잃습니다. 보통 산소하고 플로린이랑 결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두 원소 다 굉장히 강한 산화제예요. 얘는 체각 전자가 6개고 플로린은 체각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럼 7개면 한 개만 죄송합니다. 네, 한 개만 받으면 8개가 돼서 체각 전자 8개 옥텟 규칙 완성하고, 6개면 2개만 받으면 이게 8개를 완성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좀 더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 이 플로린이 조금 더 쉽게 네, 체각 전자가 되려고 하는 힘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당기려는 힘이 산소보다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 보면 플로린이 모든 원소 중에 거의 가장 전기 음성도가 강하고 그 다음 강한 원소가 산소예요. 이 산소는 다른 모든 물질과 반응했을 때 네, 전자를 무조건 2개씩 받지만 유일하게 플로린이랑 반응을 하면 플러스 1이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네. 자,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화합물 전체는 중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를 알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산화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원자가와 원자수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원자가와 원자수를 곱한 값과 같다. 즉 위에 보면 요 산화수와 요 산화수를 더하면 여기 지금 숫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각 물질의 산화수가 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당량. 당량은 이거는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농도를 표현을 할 때, 네, 이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 요새는 이걸 노말 농도라고도 하던데 뭐 같은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몰 농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몰수입니다.
노르말 농도가 기준되는 것은 이건 당량수예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의 당량수가 리터에 있는가, 이것이 노르말 농도거든요. 몇 몰이 1리터에 있는가, 이것이 몰수예요. 그럼 과연 당량수란 무엇이냐? 네,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전자를 몇 개를 주로 받고 또는 전자를 몇 개를 잃고, 그 물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A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 주로 어떤 다른 물질과 반응할 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그 고유의 숫자 있잖아요. 그 이동하는 이동전자라고 쓸게요. 이동전자를 기준으로 네, 분자량 또는 원자량 양을 나누면 여기 당량수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2번 당량. 자, 당량은 화학 반응에서 기본이 되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의 일정한 양이라고 지금 설명에 나와 있죠. 당량수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원자나 이온의 당량이라고 하면, 원자나 이온의 그 원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가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나누면 이것이 바로 원자나 이온의 당량이 돼요. 얘는 1가냐 2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두 개씩 전자를 이게 주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전자 한 개에 할당된 무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분자 화합물의 당량. 얘는 양이온의 가수 분의 분자량. 그래서 이 식을 예를 들어 이게 화합물이잖아요. 분해를 해보면 칼슘이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많이 네,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주고받는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럼 이 주고받는 전자 두 개, 2분의 총 무게, 네, 이 그 황산칼슘이 136g/몰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68g.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원자 및 이온의 당량과 동일합니다. 단 여기서는 원자나 이온의 그 원자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자가 이제 나눠졌을 때 주고받는 그 전자의 수, 양이온의 그걸 뭐 양이온의 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분자량을 나눈 값이 이제 분자물의 당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산염기의 당량, 얘도 똑같아요. 산염기의 당량도 수소 또는 그 수산화 알칼리 이온 분의 분자량. 그래서 황산은 요 두 개씩 주고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EH 플러스 SO4 E-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잃거나 두 개를 얻거나, 주고받는 게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분에 18g 하면 당량이 49g이 되는 거예요. 이 49g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고받는 전자 두 개 중에 한 개에 할당된 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1번과 2번과 3번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네, 표현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주고받는 그 전자의 개수에 할당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산화 환원의 당량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산화수를 계산을 해서 몇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지를 우선 계산을 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자량을 나누면 그 산화 환원의 당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산이냐 알칼리냐에 따라 좀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죠. 네, K, M, N, O, 4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자를 몇 개씩 주고받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니까 5개의 전자를 주고받고 그것을 이제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중크롬산 칼륨과 티황산 나트륨, 아이오딘산 칼륨, 그리고 아까 방금 나왔던 과망화산 칼륨, 그렇게 네 가지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그냥 당량은 그냥 암기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할게요. 네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이렇게랑, 이렇게. 근데 나는 계산해서 풀겠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저는 암기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핵심 내지 풀어볼게요. 7-1번 K2CrO4에서 크롬의 산화 상태, 원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산소와 칼륨의 산화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칼륨은 1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화합물은 0이잖아요, 산화수가. 그러면은 플러스 1 곱하기 2 칼륨이죠. 더하기 크롬 X 더하기 5가 4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자, 그럼 요거는 2고요. 2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6이 되죠. 그럼 X를 남기고 마이너스 6을 넘기면 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자, 7-2번 보시겠습니다. NH4 플러스의 원자가 전자는 총 몇 개인가? 이것을 계산을 하시려면 질소와 수소의 원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1족부터 7족까지 나와 있는 이 원자가를 다 외우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기율표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각전자가 첫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는 원자가가 플러스 5,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소는 1이죠. 그래서 5 플러스 요게 원래 4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전자가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쵸?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5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 하면 이걸 몇 개입니까? 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은 9에서 1을 빼면 8이죠. 그래서 답이 원자과 전자가 총 8개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7-3번. 과망간산 이온은 진한 보라색을 가진 대표적인 그냥 설명이고요. 이렇게 쭉 가서
과망간산 이온이 즉 MnO4- 결국에 Mn 플러스로 환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몇 당량에 해당하는 산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몇 당량의 산화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우선 이것을 기준으로 산화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망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X는 X-8은 마이너스 1 하면 X는 몇이 되죠? 7이죠. 7.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산화수는 7이에요. 7. 네. 플러스 7이죠. 플러스 7. 여기는 플러스 2입니다. 네. 그럼 7에서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전자 이동이 몇 개가 이제 이동을 한 겁니까? 5개가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 5당량, 5개의 산화가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7-4번. 어떤 원소의 1당량과 원자량이 같다. 자, 1g 당량과 원자량이 같다. 이 말은 이게, 네, 일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원소의 산화물의 일반적인 표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최각전자가 한 개라는 뜻인데, 최각전자가 한 개인 것과 산소가 만나서 중립을 이루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원소는 2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M2O가 되면 이게 산화수가 중립 0이 되는 것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2O가 나눠졌을 때 2M 플러스 5에 2 마이너스. 네. 그러면은 만족하겠죠. 그쵸? 네. 자, 황산의 1당량은 얼마인가? 네. 황산은 기본적으로 분해됐을 때 전자를 2개씩 주고받는 강산입니다. 얘는 EH 플러스 SO4 E-가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전자를 2개씩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을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럴 때는. 네. 그래서 98을 2로 나누면 49g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8 화학식과 화학반응식 두 번째 화학식. 네, 화학식은 크게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그리고 구조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화학식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고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식은 이제 보통 가장 결합할 수 있는 간단한 조성을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은 이제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죠. 네, 옥텟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8로 나누면 비율이 1:2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그 조성비로 표현하는 것을 실험식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분자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이제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분자식이 실험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근데 옥텟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옥텟은 이제 이 반응하는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는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분자를 다 써줘야 되니까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자, 3번 시성식. 시성식은 작용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띄어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작용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이 뒤에 붙은 이런 그 분자가 어떤 특정 성질을 지니게 하는 구조를 표현을 한 그런 그 표현법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 작용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학적 특징을 이제 실험식을 통해서, 화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식이 있는데, 구조식은 분자의 실제 결합 모양을 선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산소와 수소 두 개가 각각 붙고, 뭐 카르복실기는 뭐 탄소와 그리고 산소, OH기가 붙은 상황에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 원소들이 붙는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구조식이라고 하고요. 벤젠이 좀 특이하죠. 얘는 이제 1.5 결합이라고 하는데, 즉 이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형으로 이 결합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중 결합으로 됐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단일 결합이 돼 있고, 그게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되는 걸 이렇게 구조식 모양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벤젠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이제 화학적 변화, 반응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나트륨과 이제 염소가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이 되는 이런 식을 화학 반응의 변화로 표현하는 방법,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S나 G 이런 거는, 요거는 뭐 이제 솔리드, 그리고 G는 이제 가스의 약자죠. 그래서 요 뒤에 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물질이 뭐 고형 물질이냐, 기체 물질이냐, 또는 이제 수용액 상태의 물질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 계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만 드릴게요. 자, 메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테인의 완전 연소식을 한번 반응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CH4 플러스 O2는 완전 연소하면 다른 이물질 발생이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A와 B와 C를 찾으면 돼요. 자, 메테인이 1몰일 때, 그러면 지금 탄소는 뒤에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면 여기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B는 1입니다. 자, C는, 수소는 여기 없고 여기만 2개 있죠. 여기 4개 있죠. 그러면 4개가 2개가 되려면 C는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산소의 계수를 구하면 산소가 여기서 2개가 있고요. 여기도 2개가 있죠. 그래서 더하면 4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 4개를 가지고 요 A를 맞추려면 여기 2개가 있으니까 2는 4.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메테인 1몰과 2몰의 산소가 반응을 하면 1몰의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2몰의 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런 뭐 복잡한 방법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네, 미정계수법으로 계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